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오늘 이동우 교수님과 함께하는 KPC 두 번째 시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우입니다. 네. 자, 제가 뭐 몇 가지 여담 좀 드려보고 싶은데 왜 저녁 약속을 안 잡으세요? 저요. 예. 일단은 술 좋아하시잖아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할 일이 그러니까 많아서. 술을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 예. 이게 술을 못 먹는 건 아닌데 예. 술을 먹으면 그 다음 날에 책이 예. 잘 안 들어와요. 일단은. 그럴 수 있죠. 일단은 이 컨디션이 좀 흐트러지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네. 사실 저녁 약속은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죠. 특히나 그러니까 제가 술을 마시는 기준이 있는데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예. 좋아하는 만큼만 예. 마신다. 예. 좋아하는 날에. 그래서 보통 몇 시에 딱 들어가십니까? 몇 시에 그 약속을 파시죠? 저는 알고 있지만 그거는 뭐 시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글쎄 뭐 그거는 보통의 경우 몇 시 이후로는 안 만난다. 보통은 9시 이후에는 잘 안 네. 만나죠. 근데 저는 9시 이후로도 만나시더라고요. 예, 9시 이후에 만난 적 있죠.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9시가 넘긴 적이 있지.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또 여쭙고 싶으신데요. 네, 말씀하세요. 그 복장. 네, 복장. 예. 제가 또 자꾸 까먹었는데 처음 제가 뵌 날이었나? 두 번째 뵌 날 이 정말 신사스러운 복장에 네. 이걸 뭐라고 했죠? 탭카라. 탭카라라는 것을 예. 이제 하고 나오셨어요. 오늘은 그걸 안 하셨는데. 이게 왜냐하면 방송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 탭카라를 하게 되면 그 줄무늬가 많은 나. 이 셔츠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PD 분들은 그런 거는 아, 그렇죠. 방송에서는 입으면 안 된다. 입으면 안 그러니까 된다. 맞아요. 이게 주사선 때문에 잘 안 맞아요. 보인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또 예. 특별히 이렇게 예. 입고 와주셨고요. 그 패션이 정말 좀 되게 센스 있고 이렇게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이동우 교수님 제가 만나 뵈면은 그냥 이분의 목소리나 뭐 생활 패턴이나 하는 일이나 뭐 다 그런 것들이 좀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예.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저 말 잘하고 있는 아 그럼요. 예,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알기로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이동우의 10분 독서. 네, 예. 우리 네이버로 나가는 그거는 오디오북이라고 네이버에서는 이동우의 10분 독서 오디오 클립이 있고, 오디오 클립. 그다음에 네. 오디오 클립 안에 인사이트북이 있는데 인사이트북. 인사이트북은 제가 10월 중순까지 이 100편을 올라가게 되거든요. 100편. 지금 네. 한 50편 이상을 올라갔고 아, 예. 10월 중순 정도가 되면 100편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사실은. 예. 그러면 2021년 경제 전망. 네. 이 책도 올라갑니까? 아니 그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고 네. 각 주제마다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럼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도서 큐레이터를 이제 하고 계신데 네. 정말 우리 부캐 시대에 맞게 네. 정말 다양한 부가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 네. 일단은 도서 큐레이터 음.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 도서 큐레이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원래 제가 책 방송을 라디오에서 시작하게 된 게 벌써 한 15년은 된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라디오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네. 지금도 뭐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KBS 라디오에서는 제가 주말에 책 소개하는 시간이 있고 지금도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요, 방송국은 계속 좀 바뀌었어요. 어떨 땐 MBC를 네. 했던 적도 있고, 네. 어떨 때는 뭐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 CBS 뭐 평화방송 아, 예, 이쪽 때 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KBS에서 하고 있고. 그러세요. 자, 근데 이제 그 책 소개를 하는 것과 별개로 네. 10분 독서라고 하는 건 기업들에게 나가는 그 책 리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SK그룹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SK그룹의 전 구성원이 9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 그룹 전체에 일단 나가고 있는 네. 컨텐츠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CJ 한화그룹 이렇게 넓히게 됐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계기가 된 게 사실은 디스턴스라는 책이었어요. 책으로.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SK 아카데미에서 SK 그룹의 책 소개를 좀 이동우 소장이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죠. 예, 그렇게 제안을 받았고 이렇게 네.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지금도 뭐 이 책 출판계에서 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하고 싶지요. 예. 예,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앞에 이렇게 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큐레이터로서, 예. 그죠? 책 큐레이터로서 이렇게 책을 앞에 음. 선정하셨는데 이 책 세 권을 네.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죠? 네. 대표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 일단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자, 책이 좀 두꺼워요. 두 네. 권은 양장이기도 하고 네. 한 권은 양장은 아니고. 네. 자, 이제 일단 디커플링이라는 책이 네. 있고 이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네. 탈레스 테이세이라 교수가 쓴 네. 책이고요. 네. 자, 골리앗의 복수라는 책은 실리콘밸리의 컨설턴트 2명이 썼어요. 네. 예. 그리고 자,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 이 네. 책은 제 기억으로는 2018년 겨울에 나왔을 거예요. 네. 자, 이제 세 권인데 순서로 보면 네. 한 뭐 요 정도 순서가 되겠네요. 이렇게. 발간 순서. 예, 발간 순서 콘텐츠의 미래, 네. 디커플링, 그다음에 네. 골리앗의 복수인데 얘는 거의 비슷한 시점에 나왔고. 근데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오밀조밀하면서 하니까 재밌네요, 더. 예.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걸 왜 들고 나왔냐면 네. 그 일단 좀 두껍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책 안 잡아요. 두꺼운 책을 안 잡는다. 예, 안 잡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담스럽죠, 사실은. 부담스럽죠. 저기 뭐 무기냐, 뭐 베개냐, 뭐 이렇게 늘 말씀하시니까. 근데 저는 네. 만약에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업의 무슨 차부장급이다라고 네. 하신다면 예. 요 셋 중에 어느 건 하나를 딱 집어서도 저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네. 뭐 불어로 돼 있거나 영어로 돼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 네. 한글로 돼 있어요. 그런데 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책을 읽을 때 네. 어려워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그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죠. 야, 책을 읽는 게 도대체 무슨 필요냐? 뭐 도대체 그런 걸 읽어서 뭐 어디다 쓰는 거냐라고 네, 얘기할 네, 수 네.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좀 최근의 사례를 하나 좀 들어보자고요. 네. 최근에 네. 그 사실은 어떤 회사가 있냐면 예. 테슬라의 경쟁사로 등장한 회사 있죠. 네. 수소 트럭 네. 만들겠다고 네. 하는 회사. 니콜라. 예, 니콜라. 네. 네. 이 회사가 그 갑자기 사장이 사임하면서 네. 주가가 대폭락하고 예. 희대의 무슨 사기 사건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아직 몰라요, 사실은. 네. 몰라요. 그런데 그렇죠. 자, 몇 년 전에 테이블 좀 돌려가지고 네. 한 3년 전에 나왔던 책 중에 예. 누가 미래의 자동차를 지배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네.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책을 누가 썼느냐부터 예, 중요하죠. 예. 페르난디트 두덴회퍼라는 사람이 썼는데 예. 독일에서는 자동차 교황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네. 나이도 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펠 쪽에서 근무를 했었고 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네.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는. 아, 네, 네. 자, 근데 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소 자동차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수소는 안 된다. 수소 자동차는 안 된다. 그 왜 그러냐라고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백금이라고 하는 촉매제가 필요한데 백금도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유한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충전소가 없는데 누가 자동차를 만들 거며 자동차가 없고 충전소가 없는데 누가 자동차를 사겠느냐. 네.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데 누가 충전소를 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일종의 삼중 딜레마가 겹치게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자동차는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니콜라라고 하는 그 회사를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만약에 책을 읽었다면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예. 근데 그 책을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렇게 많이 팔리는 책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이런 책들을 왜 봐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스펙트럼에 나열되어 있는 스펙트럼의 중간에 하나의 그 도미노 중간에 하나일 뿐이에요. 네. 이걸 좀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 예. 자, 마블 시리즈 영화 요즘에 영화 잘 못 보지만 네.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영화관도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마블 시리즈 영화 중에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네.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근데 엔드게임 이전에 저 이렇게 묻는 거마다 다 안 봤어요. 예. 좀 책만 보시지 마시고 아니요. 저렇게 영화도 네. 좀 보세요. 그러니까 마블 시리즈 엔드게임을 보기 위해서는 네. 그 전에 한 20편 이상의 영화를 봤어야 해요. 네. 네. 왜냐하면 얘는 거의 결정판이니까 네. 시즌의 마지막 편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면 한 21편인가 22편의 영화를 다 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영화를 다 안 봤어.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음. 만약에 뭐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둘이 이제 이 애인이 서로 이제 영화를 보러 가요. 한 사람이 그걸 안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전편을 다 설명해 줘야 돼. 아니 물론
그 전에 거를 다 안 보고서도 얘가 재미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제대로 이해를 다 못한다는 거죠. 경제 경영서가 딱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경영서는 항상 독자가 그 전에 책을 미리 알았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사실 디커플링을 이해하려면 클레이튼 되게 크리스텐슨 와닿네요. 교수의 네, 파괴적 혁신 이론을 알아야 돼요. 네, 네. 그 파괴적 혁신 이론뿐만 아니라 1979년에 그 마이클 포터가 냈던 5가지의 힘이라고 하는 그 논문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네. 근데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전 세계에 혁신을 주장하는 임원, CEO, 컨설턴트 중에 내 책 한 권이나 논문을 읽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대부분 그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논문 한 편도 읽어보지도 않고 파괴적 혁신을 운운하고 있다. 네. 그래서 혁신은 곧 이코르 파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튼 그는 돌아가셨고 네. 그리고 탈레스 테세라 교수라는 사람이 떴는데 그는 파괴적 혁신을 까면서 등장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리고 콘텐츠의 미래. 예. 원래 콘텐츠 트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콘텐츠 트랩인데 콘텐츠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 사실은 그래야만 이 뭔가 비즈니스 환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네. 책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 골리앗의 복수. 네.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기업들이 당하기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ICT 기업들이 워낙에 빠르게 움직이니까 네. 사실은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닷컴 기업들이 등장하긴 했어요. 그죠? 네. 근데 그 닷컴 기업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기술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는 2010년대 후반 일이에요. 네. 그죠? 네. 15년, 16년, 17년, 18년. 그렇죠. 이때부터 막 파괴적으로 진짜 네. 등장하게 된 계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그 기업들이 등장했을 때 야, 저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 전통적인 경제학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플랫폼 비즈니스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공급의 규모 경제가 아니라 수요의 규모 경제를 끌고 가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 제가 박사님 앞에서 주름 잡고 있는 거죠.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아무튼 저는 오늘 배우는 자리입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저 기업들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래서 기업들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 네. 그다음에 린 스타트업, 네. 그다음에 홀라크러쉬, 네. 그다음에 그로스 해킹 이런 얘기들이 다 등장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얘네들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 메이드 인 실리콘밸리 네. 그리고 메이드 바이 네. 엔지니어예요. 네. 그러니까 조직 문화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애자일 방법론 같은 경우는 애자일 컨설턴트를 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애자일은 너무나 산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네. 이미 괴물이 돼버렸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 그래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쫓아가는 것도 방법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 골리앗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대기업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맞아요. 왜냐하면 예. 돈도 많고 예. 브랜드 있고 예. 그다음에 인력도 많고 자산도 많기 때문에 이들이 정신만 차리면 ICT 기업들은 소위 말해 이렇게 좀 뭉개버릴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들이 몇 권의 책에서 잠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골리앗들이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골리앗의 복수예요. 아, 근데 사람들이 이 책을 안 읽는단 말이지. 좋네요. 예. 제가 잠깐 코멘트를 드리면 2021년 경제전망 책의 모든 원고를 어젯밤에 다 토스를 했어요. 제가 다 쓰고 프롤로그를 쓰거든요. 네, 네. 원래 그게 맞죠. 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프롤로그를 씁니다. 네. 근데 하면서 이제 목차를 쭉 보면서 이제 프롤로그를 썼는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주제가 20가지 트렌드를 제시했는데 한 가지가 이제 컨텐츠 뉴 웨이브예요. 그러니까 컨텐츠 산업에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있다라는 걸 하나 쓴 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매칭이 하나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핀테크 기업과 테크핀 기업 간의 격돌. 이제 소위 말해서 금융사들이 가만히 있다가 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자꾸 금융 서비스 산업으로 진출해요. 네. 근데 그 금융 서비스를 더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니즈를 아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소비자가 있으면 그리고 우리 소비자가 여러 뭐 식당도 가고 은행도 이용하고
뭐 여러 물건도 사고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기업과 닿았는데 플랫폼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굳이 기업까지 접점까지 갈 필요가 없는 플랫폼이 가로막고 있는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미 SNS 이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은행 이용하고 여기서 유통 서비스 이용하고 여기서 네. 하는 거죠. 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는 또 지금 말씀하신 골리앗의 기존 전통 산업들이 그만큼 필요로 하는 ICT 기술들을 또 흡수해서 맞아요. 그 이상의 또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네. 진출해.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기반의 금융 서비스 기업, 소위 말하는 테크핀 기업, 핀테크 기업과 테크핀 간의 또 다른 격돌이 예상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일시적으로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꽉 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되지만 또 지나면은 또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맞아요. 지금 뭐 네. 말씀하신 대로 예. 그 금융 쪽으로 보면 그 핀테크 기업들 네. 그쪽이 전 세계 한 13,000개쯤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뭐 10,000개는 훨씬 넘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골드만삭스, 네. JP 모건 이들이 지금 그런 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도 보면 예전에 대인 그 금융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을 했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가 몇 명이냐면 37,000명 중에 11,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예전에는 그 트레이딩 쪽에는 500명이 있었는데 트레이딩 쪽에 500명은 다 날리고 6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테크 기업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거죠. 그런 거죠. 이게 무서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페이스북 전체 인력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JP 모건의 IT 인력만 11,000명이니까 11,000명. 트위터 인력이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그걸 넘어선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농협의 IT 센터에 뭐 강연차 간 적이 있어요. 이 내비상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보안 때문에 내비상이 안 잡혀요. 아,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거기 갔는데 농협 IT 센터의 인력 네. 의왕에 있는데 네. 몇 명 있지 아세요? 몰라요. 거기 3,000명. 와, 맞네. IT 센터 직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전통 금융사, 전통 기업들이 그만큼 IT 기업들의 추격으로 인해서 그걸 대응하기 위한 액션을 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목에서 예. 많은 것들을 좀 느껴지게 하네요. 저한테.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밤을 새야 되는데. 그래 맞아요. 이게 밤새시죠. 밤을 새야 9시 되는데. 전까지만. 네, 이게 하여튼 이게 네. 책을 안 읽으면 네. 책을 안 읽으면 지금 쫓아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좋네요. 됐어요. 그 책 반드시 봐야 됩니다. 네, 오늘 뭐 어쨌든 시간만 많으면 더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네. 소개로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경영경제서를 통해서 네. 이 트렌드를 계속 시킹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 인문학적으로 보면 이 세상, 세계 혹은 경제의 변화 속에 내가 함께 발맞춰 나가는 그런 나. 네. 뭐 투자 관점에서도 그런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게 투자 의사 결정하는 네. 그런 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경영경제서를 읽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한 권으로 끝내시려면 2021 경제 전망을 보시면 돼요. 마무리 너무 예. 좋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